어떤 활동의 동일성, 같은 것. 여기서는 동사가 뛰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것이 뛰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뛰다라는 표현에 다른 설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혹은 빠르게. 이런 차이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어떤 동작의 구체적 설명을 우리는 부사로 표현합니다. YB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의 공통점이 사과로서 명사였고 빨갛고 초록의 색깔이 차이점으로서 형용사였습니다. 오늘은 동사와 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빨리 달리다, 천천히 달리다, 확률과 흐름, 아마 올 것이다, 매우 화냈다, 자주 웃는다, 천천히 걷다처럼 우리는 늘 그 가능성, 강도, 빈도, 방식까지 함께 말합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adverb, 동사에 더해지는 말로서 동사가 행위의 뼈대라면 부사는 그 위에 생각의 가능성과 마음의 태도, 그리고 행동의 리듬과 움직임의 분위기를 입혀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리다라는 하나의 동사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을 감싸는 부사의 확률과 흐름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의 리듬, 그리고 생각의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통한 차이의 체감. 자, 그림을 볼까요?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같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달리다입니다. 빨리 달리다와 천천히 달리다를 비교해 봅시다. 두 표현 모두에서 공통된 행위는 무엇일까요? 달리다입니다. run. 우리는 이거를 동사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빨리, fast, 천천히, slowly. 이런 차이점을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동작의 공통점을 말할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행위 그 자체죠. 하지만 그 동작 중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활동의 동일성, 같은 것. 여기서는 동사가 뛰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것이 뛰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뛰다라는 표현에 다른 설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혹은 빠르게. 이런 차이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어떤 동작의 구체적 설명을 우리는 부사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사의 두 얼굴. 확률과 흐름. 부사는 단순히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아닙니다. 부사는 동사의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고 리듬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부사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사의 두 가지 관점. 부사는 마음으로 활동의 차이를 말하며 몸으로 활동의 차이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차이는 관점인데 어떤 동작이나 활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추측, 가능성을 봅니다. 또는 눈으로 직접 보이는 활동으로는 동작의 정도, 빈도, 속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에 1번, 부사는 확률이다. 말하는 이의 판단. 부사는 동사 활동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합니다. 만약 힘들게 이루어질 상황이었다면 Fortunately, surprisingly, 운 좋게도 놀랍게도가 어울렸을 것이고
당연히 그럴 상황이었다면 obviously, 명백히도가 어울렸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죠. 다음, 추측, 가능성. probably, possibly, surely. 여기서 probably는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possibly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surely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확신의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Surprisingly, she agreed. 그녀가 동의한 것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예상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우회였는지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별도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죠. He probably forgot the meeting. 100%는 아니지만 그가 그 미팅을 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사들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관점을 드러내고 동시에 미래나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확률을 표현해 줍니다. 2의 2. 부사는 흐름이다. 시간 속의 리듬. 부사는 유형별로 정도, 빈도,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활동으로서 주로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말할 때 쓰입니다. 정도는 very, slightly, fully 처럼 매우, 약간, 완전히 이렇게 정도의 강약을 말할 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사실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빈도는 often, rarely, always.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횟수나 빈도들은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always가 항상 그런다면 often은 always보다는 덜한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에 반해 rarely는 often보다는 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속도 quickly, slowly. 이것도 사용자마다 빠르게, 느리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사들은 모두 시간 속에서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즉 리듬과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행위의 물리적 특성을 주관적 체감의 우선순위에 따라 감정, 예측, 관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He slyly smiled.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웃음의 동작을 slyly가 설명해 줍니다. 이런 부사는 본능적이나 감정적으로 떠오르는 동작의 표현입니다. They always meet on Fridays. 그들은 항상 만납니다. 금요일마다요. 이 부사는 동작이나 활동을 보고 감정적으로 느끼기보다는 횟수를 세는 것이므로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always는 빈도로서 동작을 측정했습니다. She runs quickly. 그녀가 빨리 달립니다. 그 빠르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속도라는 면에서 상대적 객관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 문장의 재료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내 감정이나 판단이 떠오릅니다. 동물적 본능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일이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난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하기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시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사는 바로 이러한 흐름, 생각의 순서와 감각의 리듬, 이것을 문장 속에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 행동, 사건을 나타냅니다. 부사는 그 행위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위를 마음으로 읽어서 정식적 관점을 표현하고 행위를 몸으로 읽어서 물리적 동작을 표현합니다. 부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태도, 감각, 그리고 존재의 방식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풀 영상은 채널 YB 영어 재생 목록 영문법 기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